자, 영어 유치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그 이전에 많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.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에 가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는 인지적인 어떤 공부나 영어에 대한 노출 뭐 그런 것보다 사실은 저는 자연과의 교감하고 오감을 열어주는 거, 그런 부분들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명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동기가 뭐냐면은 영어를 중학교 때 끝내놔야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요즘 팽배하고 있어요. 이게 수학 경쟁력이 너무 저기하니까 영어는 그렇게 뭐 중학교 2, 3학년 때 이미 수능 문제를 풀어도 1등급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지금 가야 되는데,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유치원이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애들 중에서 그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. 근데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안 돼요. 냉정하게 말해서. 그래서 교육적 목표가 결국은 수능이고 내신이다라고 그러면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? 이게 오히려 그리고 또 결국 대학 가는 게 목표라면은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수학을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. 요즘 수학이 더 비중이 있는 건데. 근데 그런 모순된 목표들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냥 애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회화도 좀 할 수 있고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영어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체험을 많이 해주고 그런 교육을 시켜보고 싶다. 그럼 오케이. 거기서 입시에 대한 욕심은 빼내는 거죠. 그 입시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자꾸 본전 생각이 나. 내가 얘를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내신도 지금 A가 안 나오나? 수능도 지금 2등급이 안 나오나?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은 아무리 영어 유치원을 가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. 우리도 뭐 아니잖아요. 우리가 한글 잘하는데 언어 1등급 나와요? 한국말 하고 뭐 회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. 언어 1등급 나온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. 본인이 굉장한 그 몰입 독서 능력을 통한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풀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능 영어 1등급과 고교 내신 1등급을 목표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런 선한 동기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그냥 순수한 동기. 얘가 그냥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안 보내고 제가 좀 그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조금씩 그 뭐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중언어 노출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지 제 그 유튜브나 그런 블로그 좀 참조해 보시면 알거든요. 저는 저녁을 가장 제가 인지교육 공부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을 심심하게 만드는 거. 저희 집은 당연히 TV를 안 보고 영상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애가 3살 때 이후 반응이 뭐냐면 아빠 심심해, 책 읽어줘, 노래를 부르는 거죠. 아빠 놀아줘, 책 읽어줘, 맨날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래 그러면 무슨 책 뭐 읽을까? 레벨 1 읽을까? 레벨 2 이러지도 않지. 그냥 뽑아오는 책을 읽어줘. 한글 책을 읽으면 한글 책을 읽어줘. 영어 책을 갖고 오면 영어 책을 읽어줘.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. 전집 같은 것도 안 사지. 그냥 본인이 보는 책 계속 보거든요. 그거에서 계속 읽혀주는 거예요. 그럼 저 글을 읽을 수는 제가 ABC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근데 지금 계속 같은 책 같은 거 여러 번 읽어서 미믹 리딩을 해요. 흉내 내가지고 어떤 건지 그 미믹 리딩 하는 영상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. 지금.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인지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, 저는 인지교육은 뭐 저는 진짜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. 부모님이 그 중심을 잡으면 아이 공부 그릇에 맞는 인지교육을 시키는 게 되는 거. 어려운 건 이제 인성교육하고 지혜교육이에요. 사실은 훈육이라든지 저 이런 게 더 힘들더라고. 지금 공중장소에 가서 뭐 떼부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더 사실 좀 힘든 부분이지. 인지교육은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하고 좀 그거는 선생님이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심하게 하면 저절로 애들이 킹킹 겨울밤을 뭐하고 보낼 거야. 그러니까 얘네들이요. 장난감 가고 좀 놀다가 심심하면 계속 책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때그때만 읽어줘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뭐 단어 하브루타식으로 뭐 질문을 하고 뭐 그리고 제가 하브루타 전문가인데 뭐 억지로 그러지도 않아. 그리고 약간
인성교육이나 그런 신앙교육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아까 그 안식일 식탁 같은 걸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같이 하는 뭐 데일리 루틴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하고 이렇게 자기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문화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교육비를 쓸데없이 쓰지 말고 그런 비용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하게 해주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실천해 본 거는 지금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미국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. 그 가서 비용이 거의 부모님 모시고 또 동생네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동생네 가정하고 보름 동안 해서 이제 워싱턴 DC하고 뭐 보스턴하고 쭉 뭐 뉴욕하고 그렇게 갔다 왔죠. 그래서 그 비용을 하는데 지금 부모님 같이 모시고 갔으니까 그리고 동생네 갔는데 그 렌트 비용하고 뭐 숙박 비용 뭐 제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했더니 한 2천만 원 깨지더라고. 이게. 근데 저는 경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다. 사교육을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고 인지 공부, 문제집 푸는 공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2천만 원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. 애를 뭐 영재 뭐 고를 보낸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1년에 뭐 2, 3천을 쓰고 뭐 그런 학원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. 본인이 그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사실은 뭐 동영상 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그 역량이 되는데 일반고를 갔으면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욕심은 없는데 그런 체험 같은 거 오감을 열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아낌없이 저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사실 그 동화책 같은 거 보는데 아까 이렇게 접는 동화책에서 뉴욕 그게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아빠 뉴욕 센트럴 파크 이러더라고. 감사한 생각이 들었죠. 너무 어릴 때 데려가면 이거 다 쓸데없고 다 까먹고 그러니까 소용없다라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얘가 2천만 원 투자한 거를 기억하는구나. 그래. 코로나 때문에 네가 커서 언제 뉴욕 가볼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. 그때 가길 잘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경제적 여력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 그런 미국 여행도 유럽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괜히 그런 사교육비 쓰는 거 돈을 근검절약해서 또 그런 미국이나 뭐 이런 먼데 여행을 가고 그러려면은요 뭐 제주도나 뭐 그런 데 가서 뭐 쉽게 갈 수 있는 여행 말고 그런 데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. 그렇지 않아요? 그 지금 그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또 이번 가서 언제 한번 평생이나 또 다시 가볼까 말까 워싱턴 DC 언제나 또 가보겠어요. 그런 때 한 번 갔을 때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? 조사를 해야 하는 거지. 초등 5, 6학년 애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금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올해는 미국에 갈 거야. 올해는 동부야. 아니면 서부야. 서부 갔을 때는 뭐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우리 실리콘밸리 뭐 돌아보고 스탠포드 한번 가보고 뭐 그러자. 애하고 가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. 너는 가서 뭐 보고 싶어? 우리 워싱턴 DC에 박물관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나요?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나 무슨 박물관 이런 거 보고 또 그 무슨 항공박물관이 있더라고요. 저희 아버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뭔가 만든 거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심 있는. 그걸 다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뒷동산에 갈 때는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되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면은 수년을 준비를 해야 된다. 근데 목표를 크게 잡으라는 거예요. 제가 계속 오늘 강연 때도 좀 얘기를 했잖아요.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명문학원 뭐 어디를 가고 사립초등학교 어디를 가고 이런 좀 자잘한 목표를 잡지 말라.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하나 일희일비 한다니까. 얘가 지금 이때 뭐 하는데 못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니까요. 입시적인 목표도 크게 딱 보면 되잖아요. 영재고가 목표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거고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? 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으면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. 지금 뭐 또래에 비해서 뭐 발음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이 단어를 몇 개 아느냐 파닉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너무 좀 마이너한 거에 집착을 하면 저는 큰 그림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치원 때는 너무 인지적인 부분이 좀 강한 그런 데보다
좀 자연과 교감해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기를 수 있고, 인지교육은 TV를 없애고 영상만 안 보여주는 걸로 저는 거의 반은 접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, 한번 너무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고,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조금씩 그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